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8 LPI입니다. K8은 K7의 후속으로 나오면서 엔진 라인업도 조금 달라졌죠. 기존 K7에 있던 3.0 가솔린은 3.5리터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LPG 엔진도 3.5리터로 배기량이 커졌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3.5와 2.5 가솔린, 3.5 LPI, 1.6 하이브리드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엔진은 역시 하이브리드고요. 이 LPG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판매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나 HUD, 메리디안 사운드 같은 주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고요. 가격은 4,522만원입니다. 예, LPG 엔진은 가솔린보다 시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예전 얘기고 요즘에 나오는 LPG 엔진은 그런 시동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시동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시동 버튼 눌렀을 때 그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동이 바로 거의 한 번에 걸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방금 시동을 껐다 켜서 그렇고, 이게 시동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냉간 그 기간과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거의 한 3초, 4초 정도가 걸려요. 시동 버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제 방금 껐다가 다시 키면은 보시는 것처럼 금방 걸리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가솔린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V6 엔진의 3.5에 비해서는 그 소리가 조금 더 있어요. LPG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솔린과 거의 비슷한 진동과 소음 대책인데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이 3.5 LPI 같은 경우에는 3.5 가솔린과 비교해서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크다기보다는 음색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진동 대책은 가솔린과 거의 비슷해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이때도 역시 진동 대책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공회전 때 소음이라든가 진동 대책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LP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3.0 LPI였는데 K8으로 오면서 3.5L로 배기량이 커졌어요. 이 3.5 LPI의 배기량은 3.5 가솔린과 동일하고요. 기존의 3.0과 비교하면은 배기량은 500cc가 커졌는데 최고 출력은 5마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배기량 대비해서 출력의 증가는 좀 미미한 편이죠. 이게 아무래도 연비를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좀 낮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LPG 엔진이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특히 이런 V6 3.5 배기량의 LPG 엔진이면은 연비가 더 떨어지는 그 확률이 높은데 그거 감안을 해서 좀 낮게 튜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LPI까지 타보니까 K8은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좀 승차감이 구분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와 3.5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2.5와 이 LPI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따른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V6라고 해도 전자제어 있는 하이브리드보다 전반적인 승차감이 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요 3.5 LPI의 승차감은 2.5와 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가솔린.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승차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리드 3.5보다는 당연히 못하고요. 2.5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그렇습니다. LPI 엔진은 가솔린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음색 또는 소리는 조금 달라요. 이 차 저속에서,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저회전, 저속 1000, 2000 그 RPM 구간에서는 엔진 소리가 보통은 다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인데 다른 차들 다 막론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대략 1000과 2000 RPM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천천히. 그러면은 저속에서 그러면 이제 외부 소음이 없으니까 소리가 좀 더 잘 들리죠. 엔진 소음이. 그때는 엔진 소음이 좀 또렷하게 들리는데 이게 엔진 볼륨이 큰 게 아니라 그 음색이 약간 좀 거친 음색?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그 엔진 음색이 조금 다릅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주 고회전을 쓰지 않은 다음에야 엔진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리고요. 지금처럼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리보다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보통 90 정도로 주행하면은 바람 소리와 타이어 소리가 거의 반반 이 정도의 비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위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타이어 소리보다 더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체 방음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 대비해서 그 전면의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음은 그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아스팔트 구간을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하체가 좀 부드럽고 좀 가볍다는 느낌이 있어요. 2.5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체가 가벼운 느낌인데 이게 좋은 의미로 가벼운 게 아니라 약간 좀 나쁜 의미로 그런 가벼움이죠. 왜냐하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그 상하로 움직임이 가볍죠.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차들은 그 위아래로 움직일 때 좀 찐득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격 흡수가 더 좋고, 이렇게 천천히 달렸을 때도 그 롤이나 그 바운싱을 잡아주는 그 성능이 더 좋은데, 없는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천천히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노면이 나쁜 곳 또는 방지턱 이런 곳을 지날 때는 거기서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회전 시 성능은 좀 무난하고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에 비해서 그 회전할 때 전자제어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느낌은 거의 없지만 코너 빨리 돌아도 좀 안정적이고 그런 특성입니다. 오르막에서의 특성도 거의 비슷하고요. 확실히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빨리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그 양이 좀 많습니다. 방금 오르막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지죠. 근데 그 기울어지는 거 비해서 자세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차랑 기존에 탔던 그 K8랑 타이어가 좀 달라요. 그 차들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고 이 차는 한국 타이어인데 그 프라이머시 투어 AS에 비하면은 이 타이어는 비슷한 속도로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스키드음이 더 하이톤으로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타이어 성능을 보면은 저는 그 투어 AS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링 특성 같은 경우에도 그 타이어에서 오는 그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닐 때 그 3.5L라는 그 배기량이 아주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런 특성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솔린에 비해서 LPG는 그 연료의 그 폭발력이 좀 약해갖고, 그래서 보통 가솔린 대비해서 리터당 출력이 낮죠. 요즘에 가솔린이면 3.5에 보통 280 이상 나오는데 이 차는 240마력이니까 이렇게 좀 리터당 출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토크도 좀 낮다는 뜻인데, 확실히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또는 저 RPM 상황에서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토크감이 좀 얇아요. 좀 가느다란 토크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RPM을 적극적으로 써서 달리면은 240마력에 좀 어울리는 그런 가속감이 나오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0초예요. 그래서 2.5 가솔린보다는 뚜렷하게 빠르고요. 하이브리드보다는 한 4초 정도가 느립니다. IG 3.0보다도 조금 더 느리고, 그래서 회전수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배기량에 맞는 그런 가속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더 힘이 좋다라고 느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는 대략 이렇게 저부하 저회전 상황에서 이렇게 살살 밟으면은 전기 모터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터보도 있고, 그래서 토크감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에 비하면은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가속을 하면은 그런 운전자가 느끼는 토크감, 이거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단기어로 대략 80, 90을 달리다가 이제 추월을 하려고 이제 킥다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밟으면은 이게 기어가 내려가는 게 조금 더 느리고 뭔가 좀 더 보수적입니다. 보통 연비를 생각한 차들이 기어 단수를 내리는 타이밍이 좀 느린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비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운시프트를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어요. 이제 저속에서 또는 저회전에서 힘이 좀 부족한 또는 토크감이 좀 얇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에코모드에서는 에코모드 치고는 또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보통 에코모드로 달리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둔하잖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근데 이 차는 에코모드 치고는 또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대부분의 차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 더 단단해지고요. 근데 그 내연기관들처럼 노말과 스포츠의 그 차이가 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말이나 에코모드 대비해서 이 스포츠 모드의 가속 페달 반응이 빠른 건 맞긴 한데 그 차이가 내연기관들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발진 가속을 할 때는 앞바퀴에 휠스핀도 좀 나는 편이고요. 이게 엔진의 토크가 되게 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타이어의 그립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멈춘 상태에서 풀악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만 밟아도 휠스핀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회전에서 가속 페달 조금씩 밟고 다니면은 그 3.5 배기량 대비해서 이렇게 가속력이 되게 좋다 또는 토크감이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 차가 꾸준하게 생각보다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보통 LPG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미소당 출력도 낮고 그래서 가속력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LPG 엔진을 몇 번 타보면은 과거에 비하면은 그 LPG 엔진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악셀을 하면은 또는 엔진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쓰면은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역시 전면의 바람 소리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게 타기 힘들 정도로 바람 소리가 많다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부분 대비해서 이 전면의 풍절음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리긴 하죠.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고요. 지금처럼 풀악셀, 풀 회전수 사용을 하면은 그때는 낮은 회전수 또는 정차시와는 달리 이 가속 페달이나 운전대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이게 2.5도 이랬는데 그거만큼 그 진동이 많은 건 아닌데 페달이나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속도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어는 뭔가 소리가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스키드음이. 코너 빨리 돌면은 스키드음이 나는 거는 타이어마다 다 비슷한데 그것도 좀 음색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타이어는 뭔가 좀 부담스럽네요. 음색이 약간 좀 진짜 빨리 돌면은 좀 돼지 멱 다는 소리 같은 음색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를 고를 수가 있으면은 이 벤투스 S1보다는 투어 AS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타이어가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트레드웨어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참고로 이 타이어는 트레드웨어가 580이고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500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보면은 아마 이 타이어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LPG 엔진은 장단점이 있는데 가솔린과 비슷한 NVH, 소음과 진동 대체, 그리고 저렴한 연료비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떨어지는 이 연비가 있죠. 현대기아의 LPG 엔진은 트릭 컴퓨터에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연비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현대기아의 그 계기판들 보면은 밑에 바로 연비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없고요. 심지어는 잔여 주행거리도 안 나와요. 보통은 여기 연료 게이지 밑에 잔여 주행거리 몇 킬로 남았다 나오잖아요. LPG는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속도 유추해서 예상을 해보는데 주유 후에 지금까지 총 208.7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료 게이지는 딱 절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을 해보면은 한번 탱크로 약 한 400km 정도 내외로 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는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시승이니까 아주 그렇게 천천히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는 특히 이 차 5m가 넘잖아요. 그 차급 또는 무게까지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연비는 괜찮은 편이고, 참고로 LPG 엔진은 생각보다 또 좀 가볍습니다. 예, 이번에 LPI까지 K8의 4가지 엔진은 전부 다 시승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K8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낫습니다. 이게 판매량으로도 그대로 나타나죠.
하이브리드가 KA 판매의 절반을 넘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단연 좋아요. KA 4가지 엔진 중에서 아무래도 주력은 2.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잖아요. 3.5야 가솔린이든 LPI든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배기량이나 뭐 이런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력은 하이브리드나 2.5 가솔린인데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L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PG 엔진에 비해서 뭐 이런 뭐 시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종합적인 상품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K8이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거의 기암급이어서 그런지 LPI도 사양은 꽤 좋아요. 보통 뭐 K5도 그렇고 LPG 엔진 그 트림은 뭔가 좀 사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트림의 수도 적고, 이 차 역시도 트림의 수가 딱 2가지로 이제 간소화돼 있죠. 근데 가솔린이나 뭐 하이브리드와 비교해 보면은 사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LPG 엔진 모델 치고는 사양이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어라운드 뷰라든가 2열 통풍 시트 이런 게 이제 주요 사양이 다 들어갔어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2열에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이 LPI 모델은 2열의 통풍 시트도 옵션이지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솔린처럼 최신의 ADS가 전부 다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옵션 선택하면은 차로 유지 이 변경 보조까지 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존의 LPG 엔진 대비해서는 이런 편의 사양 면에서도 좀 더 상품성 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K8은 그 외장 색상 중에서 스틸 그레이가 가장 무난하네요. 이게 다른 색깔은 이게 디자인 특성상 약간 좀 호불호를 찰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얀색. 근데 이 스틸 그레이는 가장 무난해요. 뭔가 이렇게 너무 튀지 않은 그런 색상, 디자인의 디테일이 그렇게 아주 튀지 않는 그런 색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색이 더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동력 성능과 정숙성, 예를 들어서 이 차는 그 2열 유리까지 전부 다 이중 접합이고요. 하체의 방음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K8가 3.5라는 배기량에 맞게 이런 MVH 성능에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처럼 저 HUD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HUD는 전방이나 양쪽에 있는 차량을 감지를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저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뭐 색상이라든가 폰트, 그래픽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보여지는 정보도 더 많고요. 예, 이로써 기아 K8 LPI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